네, 안녕하세요. 홍 부장입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본드라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본드라이트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바깥쪽 외부 방청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잘못된 인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본드라이트는 지금 국내에 있는 게 두 가지 타입의 본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0mm짜리 본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본드라이트입니다. 네. 본드라이트는 분사 방식으로 이렇게 축축 눌러주시면 분사가 되는 30mm짜리 본드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짠! 네. 이 제품은 본드라이트형 티슈입니다. 즉 티슈형 본드라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티슈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50메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시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물티슈 타입처럼 뽑아서 쓰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예전에는 이제 100ml짜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100ml짜리는 리필형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담아서 이제 쓰는 그런 리필형 100ml짜리인데 지금 그거는 안 나오고요. 30ml랑 티슈형으로 나옵니다. 단 티슈형은 오더베이스 방식이에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예전에는 리필형을 어디에 썼냐면 요런 데다가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본드라이트 붓펜이라는 제품이에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식으로 됐어요. 자, 쿠션이 있고요. 요 안에다가 본드라이트 용액을 집어넣어서 소리 들리시나요? 구슬. 네, 요렇게 흔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본드라이트가 일로 나오면서 젖으면서 철판 내측 아닌 외측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드라이트 펜 제품도 있었습니다. 자, 본드라이트 30ml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시냐면 부도막이 제거된 부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칙칙칙 하고 뿌려주시고, 자, 요런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안경 닦기용 같은 그런 재질인데요. 본드라이트를 도포하신 부위에 얘를 이렇게 펴서 펴발라서 닦아주는 식으로 쓰시는 이런 재질도 있습니다. 자, 본드라이트 같은 경우 이런 제품으로 처리를 하셨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그지그지그지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펴서 닦아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드라이트는 티슈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본드라이트라는 거는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표면 접착력 향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주 요인은 부식 방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외측 표면에 나와 있는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한 전처리 표면 코팅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처리 과정에서 뭐 알루미늄 소재든 금속 소재든 뭐 다양하게 그런 표면에 부도막이 제거되거나 노출됐을 때 그 부위에 도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완성차 단계에서는 아연 코팅제를 입힌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이 영상처럼 코팅제를 입혀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 코팅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드라이트 제품은 반드시 금속 표면에만 적용하시면 돼요. 퍼티를 올리시고 그 위에 도포를 하시거나 또는 서페이스나 프라이머를 하시고 그 위에 도포하시는 건 아니고요. 전처리 과정에서 부도막이 제거된 맨철판에다만 도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드라이트를 도포하시고 나서 건조를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퍼티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퍼티를 올리시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바르면 당연히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드라이트는 충분히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퍼티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철판 자체가 차갑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착력이 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판 정도의 열을 조금 좀 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드라이트를 도포하시고 충분히 건조를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 불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외선 건조기 같은 걸로 대셔서 빠르게 건조를 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손을 댔을 때 축축함 또는 이게 충분히 건조가 됐다 싶었을 때 퍼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팁 하나가 있다면 본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도포를 하시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이 본드라이트라는 게 공기 중에 어느 정도 건조가 이루어지면 산화가 이루어져요.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녹처럼 갈색 가루로 변합니다. 그게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퍼트 발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화가 되기 전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15분 안에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드라이트를 안 쓰시는 분들이 보시면 떨어져서 이거 부착용 안 나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바로 퍼트 작업하시고 또는 장시간 그러니까 도포해 놓고 장시간 놔두셨을 때 갈색 가루가 나온다 싶으면 바로 제거하시고 다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착력이 안 나옵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본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차체 외판에 부식 방지와 전처리 과정을 동시에 가져다 두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접착력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부착력 향상도 되고요. 부식 방지도 되는 내부 방청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제품을 제가 리뷰를 했어요.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제가 이렇게 철판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이쪽에 두 가지의 구도막을 제거해 봤고요. 이쪽 면에는 본드라이트용 티슈를 한번 도포해 볼 거고요. 이쪽은 본드라이트 30mm 짜리로 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라이트 30mm를 한번 도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본드라이트 30mm 이 제품을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흘러내리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천으로 닦아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면 돼요. 에어로 불어서 건조를 시키셔도 되고요. 적외선 건조기를 대서 말리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 퍼티 작업으로 바로 진행됩니다. 반대편은 이제 티슈용으로 한번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슈용 오픈하시고 얘를 뽑아 주시면 돼요. 자, 뽑았고요.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갈색입니다. 접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닦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조가 돼버리면 얘도 갈색처럼 변해요. 가루처럼 변하고. 그걸 재사용했을 때는 접착력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티슈용 탑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요거 붓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용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펴발라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극소 부위 같은 데다 사용하시면 좋아요. 부위가 작은 부위 이런데 좀 용이하게 쓰일 수가 있죠. 자, 본드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잘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잘못하신 부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본드라이트는 이렇게 철판이 노출된 부위에다가 도포를 해주신다. 유일한 외부 방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외부 쪽에 방청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접착력이 안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아연이나 이런 것들은 터널 안쪽에만 적용해 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이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황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